자, 이제 항상성과 몸의 기능 조절해서 자극 전달을 했습니다. 그죠? 자극 전달했고, 이것도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자극 전달을 했고, 근수축하겠습니다. 자극 전달도 원래 수능에서 한 문제 나오고요. 근수축도 나옵니다. 그때까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근수축의 원리. 근육은 이제 뭐 골격근이 있고 심장근이 있고 내장근이 있습니다. 크게 골격근은 골격 움직이는 거지. 이게 뭐 팔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인 거죠. 팔다리에 붙어 있는 근육이고 가로 무늬가 있는 가로 무늬 근이다. 기본적으로 책을 자꾸 읽으셔야 됩니다. 무늬가 이렇게 가로 무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또 수위근이야. 수위근. 그러니까 수위근이라는 말은 내 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뇌의 명령을, 대뇌의 명령을 받습니다. 대뇌의 명령을 받아서 의식적으로 수축 이완 조절이 되는 수위근이다. 그리고 가로무늬 근이 되게 뭐 아무튼 세요. 강하게 수축할 수 있어요. 내장근보다는 더 강하게 수축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무늬 근이. 그 다음에 심장근은 가로무늬 근이야. 그러니까 세. 얘도 센데 불수위근이야. 얘는. 그러니까 심장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닙니다. 얘도 강하게 수축이 되긴 하는데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일단 연수의 지배를 받죠. 연수가 심장박동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대뇌의 지배를 받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내장근은 민무늬근이에요. 민무늬근은 가로무늬 근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일단 약하고 이제 조금 이제 약간 꾸물꾸물 거리는 그런 근육입니다. 내장근은. 그리고 그 대신에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가 있다. 쉽게 피로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운동이 가능하다. 불수위근입니다. 불수위근.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이게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장근은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불수위근이다. 일단은 그렇게 아셔야 되고, 가로무늬근은 이제 골격근과 심장근이고요. 내장근은 민무늬근입니다. 가로무늬가 없어요. 불수위근이고. 그 다음에 수위근은 대뇌의 지배를 받는다. 그 다음에 희한한 게 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골격근 중에 이 핵이 근육 세포 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근육을 구성하는 세포는 가느다란 실과 같이 길게 생겨 근육 섬유라고도 한다. 그 근육 세포를 근육 섬유라고도 불러요. 근육 섬유라고도 합니다. 골격근 발생 과정에서 여러 개의 세포가 융합하여 하나의 세포를 형성하므로 여러 개의 핵이 있어요. 다핵세포야. 이런 거 별로 없죠. 근데 이 근육은 다핵세포입니다. 근데 이제 심장근과 내장근은 세포 핵 하나만 가지고 있다. 골격근은 다핵세포다. 뭐 이런 것도 가끔 나와요. 문장으로. 골격근은 다핵세포다. 자, 골격근의 구조. 골격근의 구조. 이거 다 외우고 알아야 되는 건데, 일단 골격근은 근육 섬유 다발이라고 있어요. 근육 섬유 다발. 그 다음에 근육 섬유가 있는데 이게 세포야. 이게 세포. 근육 세포. 근육 섬유 안에 근육 원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육 원섬유. 길게. 이거는 세포 안에 있는 거고 단백질입니다.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고, 근육 섬유가 근육 세포야. 그 안에 근육 원섬유가 있어요. 근육 원섬유. 근육 원섬유를 보면은 이게 근육 원섬유인데 까만 데가 있고, 여기는 까만 데야. 여기 A대. 여기 중간에 H대라고 있긴 합니다. 이게 중간에 있는데 여기를 H대라고 해요. H대. 근데 이거 용어를 다 아셔야 됩니다. A대가 있고 I대가 있어요.
실제로 근육이 까만 데가 있고 A대가 암대라고 암대. 예, 어두운 부분. I대는 이제 명대라고 합니다. 예, 밝은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 보면은 필라멘트라고 하는 이제 단백질이 있는 건데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해서 좀 굵은 단백질이 있고 좀 액틴 필라멘트라고 해서 얇은 단백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A대라고 해서 어두운 부분이다, 뭐 A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으면 어두워요. 근데 액틴 필라멘트랑 이렇게 겹쳐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어두워요. 이렇게 액틴 필라멘트랑 겹쳐 있어서 그래. 근데 H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있는데 액틴 필라멘트는 없어요. 여기 이해가세요? 네,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은 얇아요. 얇아서 밝아요. I대는 밝아. 여기 밝은 부분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요 어두운 부분은 Z선이라고 하는 부분이야. 이렇게 요 어두운 부분은 Z선이라고 합니다. 요쪽엔 써 있어요. Z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 읽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읽어 두셔야 되고 근육 섬유에 근육 원섬유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근육 원섬유를 보면 이렇게 생겼고 어두운 부분은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하는 이제 좀 두꺼운 단백질이 있는 부분이고요. I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이거를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육이. 근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게 요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좁아졌다가 넓어졌다 해야 되잖아. 이게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수축됐다가 이완됐다 하는 거예요. 요거를 활주설이라고 합니다. 활주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근육이고 요거는 뼈랑 근육을 붙여주는 부분은 힘줄이라고 합니다. 힘줄. 뼈랑 근육이랑 붙여주는 부분은 힘줄이야. 읽어두시는 게 좋고 일단 오늘 그렇게 시간 많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골격근이 작용할 때 이런 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 알고 있어야지 문제 파악에 대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요. 이 구부릴 때는 여기를 이두근이라고 해요. 이두박근. 여기가 수축이 일어나야 되고 요 삼두박근은 이완이 돼야 돼. 이완. 여기는 길어지고 여기는 짧아져야 돼. 이해하시죠? 근데 이제 팔을 펼 때는 여기가 짧아져야 돼. 삼두근. 여기가 짧아지고 여기는 펴줘야 돼. 요래야지 펴집니다. 자, 근수축의 원리 활주설. 그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지면 근육이 수축이 일어난다. 이게 활주설이라고 합니다. 활주설. 네, 이걸 활주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수축이 되려면 신호가 와요. 여기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런 얘기 했었죠, 저번 주에. 그러면은 근육 원섬유 마디에서 그게 전달이 되면 수축이 됩니다. 수축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칼슘 통로가 열리고 칼슘이 세포질로 방출이 되면 칼슘 이온이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하면서 액틴 필라멘트에 결합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드러난다. 잘 보이나 모르겠네. 아무튼 여기에 뭐 이렇게 약간 돌기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거. 그런 게 얘네랑 결합을 해가지고 잡아당겨요.
결합을 해가지고 얘를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수축이 되는데 좀 어려우면서 시험 문제도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근육이 수축되고 이완될 때는 기본적으로 요 각각의 필라멘트의 길이 있죠? 이거는 사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가 요만한데 이게 수축이 되더라도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원래 한 요만큼 있을 거예요. 요만큼. 그럼 여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긴 하지만 액틴 필라멘트 자체는 어때야 돼? 자체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변화가 없고, 그다음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랑 같기 때문에 이것도 변화가 없어요. 근데 근육 원섬유 마디는 어디냐면 Z선에서 Z선까지 여기 요거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합니다. 요 부분이 봐봐요. 요 부분이 짧아졌잖아. 그래서 Z선에서 Z선까지 길이가 짧아지죠. 맞죠? 그 다음에 I대가 요 밝은 부분인데 얘가 안으로 들어가니까 I대 어떻게 됐어요? 짧아졌잖아. 수축을 보는 거 지금. 짧아졌죠? 그 다음 H대가 요만큼인데 요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H대도 거의 사라졌네. 어찌됐건 짧아졌죠? 그렇죠? 그래서 근육 원섬유 마디 I대 H대는 수축이 될 때 짧아진다. 왜냐면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이완이 될 때는 이제 반대 과정이 됩니다. 이완이 될 때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요 하이탑이 뭐 좋은 게 뭐 요런 심화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ATP가 소모되면서 들어가는지. 물론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 사실은. 이해는 해주죠. 읽어보시면, 요런 식으로 되는구나. 이해는 되죠. 근데 이 심화 내용이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이해하는데 더 도움을 준다. 좀 빨리 할게요. 뒤쪽에 내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자, 골격근은 가로무늬 근이며 대뇌 지배를 받아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수의근이다. 수의근. 요즘에 이거 잘 안 했었구나. 그냥 할게요. 일단 심장근은 가로무늬 근이긴 한데 불수의근이다. 가로무늬가 없으면 민무늬근이라고 합니다. 민무늬근이고 불수의근이다. 불수의근. 골격근은 근육 원섬유의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간은 액틴 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다. 근육 원섬유 마디, 명대라고도 하고 아이대라고도 한다. 밝다라는 의미지. 명대는 밝게 보이는 부분인데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A대라고 합니다. A대, 암대라고도 해요. 어두운 부분이다. 근데 H대는 A대 중에서 밝은 부분이 있어요. A대 중에서. 그러니까 A대는 다 어두운 건 아니고 H대 중간에 있는 부분은 밝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 A대인데 여기 좀 밝잖아. 근데 이거는 이제 마이오신만 있어서 그래. 내가 아까 액틴만 있다고 했구나. 마이오신만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보다는 밝지만 그래도 합쳐가지고 그냥 A대라고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또 밝은 부분은 H대,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 근수축 원리, 활주설이라고. 활주설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활주설이라고 하고 뭐 그런 원리가 써져 있습니다. 뭐 칼슘 이온에 의해서. 요거는 그냥 읽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요 길이 변화입니다. 길이 변화. 근육이 이완될 때나 수축될 때 각각의 액틴 필라멘트 자체,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랑 똑같은 거예요. 요거는 변화가 없다. 둘 다 변화 없어요. 수축이 돼도 변화 없다.
근데 근육 원섬유 마디나 I대나 H대는 이제 수축이 됩니다. 짧아진다 쓰면 돼. 짧아진다. 일단은 그 1번부터 8번, 9번까지 풀어보시는데 8번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그래도 해보십시오. 1번부터 9번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같이 좀 볼게요. 7번이나 이런 거 좀 제대로 설명 안 한 부분도 있네요. 일단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에 이제 그래도 그림 보이시죠? 요 심장 보이시죠? 심장근은 가로무늬 근이면서, 가로무늬가 잘은 안 보이냐 하여튼 가로무늬 근이야. 가로무늬 근이면서, 그러면서 불수의근이에요, 불수의근. 그 다음에 내장근은 민무늬예요. 가로무늬가 없어요. 네. 민무늬 근이고, 이것도 불수의근. 근데 이제 골격근입니다. 골격근.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가로무늬 근이면서 수의근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쓰면 되고요. 민무늬면서 불수의근이다. 나 쓰면 되고. 자율신경의 조절을 받는다가 이게 대뇌의 지배를 안 받는다 이 소리예요. 대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불수의근 쓰면 되는 거고. 하나 쓰면 되고요. 여러 개 핵이 있다. 이게 다핵세포, 이게 핵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세포에. 그러니까 이게 세포들이 합쳐진 거예요. 길다랗게 합쳐진 건데 효율적으로 진화가 된 거죠. 이거 다입니다. 다. 다핵세포 다야. 그 다음에 근육의 수축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의 기호와 이름. 일단 기본 단위가 되는 거는 뭐 요것도 설명 안 했네. 요만큼입니다. 리을. 리을이고 여기를 근육 원섬유 마디라고 해요. 근육 원섬유 마디. Z선에서 Z선까지. 가와 나는 각각 무엇이냐. 가는 좀 굵은 거는 마이오신 필라멘트. 얇은 거는 액틴 필라멘트라고 합니다. 액틴 필라멘트. 자, A대는 니은이죠, 니은. A대는 니은이에요, 니은. 네. A대라고도 부르고 암대라고도 한다. 어두운 부분이어서. I대는 요 기역 부분입니다. 기역 부분.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명대라고도 한다. H대는 A대 안에 마이오신만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디귿이죠, 디귿. 여기가 H대. 근육 섬유의 활동 전이가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뭐 신호가 왔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역과 니은의 길이는 각각 어떻게 변하냐. 기역은 짧아지고 니은은 변화가 없는 겁니다. 니은은 변화 없다. 왜냐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 자체 길이가 변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변화 없다. 기역은 이제 짧아져요. 이거는 짧아진 거. 신호가 오면 수축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그러냐? 진짜 그렇다 이거죠. 사진 보시면 이게 근육 사진이고 A대가 요 길이가 봐봐요. 유지가 되잖아 진짜. 그렇죠? H대는 거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액틴 필라멘트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렇죠? I대 짧아졌죠? I대 짧아졌고요. 운동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신호가 온 거야. 신호가. 그러면은 가에서 나로 변한다. 신호가 오면 수축이에요. 여기는 이완된 상태고 여기 수축된 상태인데 신호가 오면 수축이 되는 겁니다. 신호가 오면 수축이 돼서 이게 짧아지니까 이게
근육이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가와 나의 가에서 나로 될 때 아이대는 짧아졌죠. 아이대 짧아졌잖아. 그쵸? H대 짧아졌잖아. 거의 안 보이는데 둘 다 짧아진다. 자, 그래서 근육을 지금 구부리고 있는 겁니다. 자, 뭐라고 돼 있지? 구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 I대와 A대 모두 액틴 필라멘트가 존재한다. I대 존재하는 거 아는데, A대도 존재하는 거지. 존재 안 하진 않잖아. 왜냐면 액틴 필라멘트가 요 A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A대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거는 맞는데 A대 안에 액틴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겁니다. 골격근 근육 섬유는 여러 개의 핵을 가진 세포이다. 뭐 이 그림상으로 안 보이지만 여기 보이려나? 여기 조금 보이긴 하다. 여기 봐봐요. 여기 핵이야. 핵이야. 근육 섬유는 근육 세포를 말하는 거야. 근육 세포. 그 세포 안에 근육 원섬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이야기고요.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I대 길이에다가 A대 길이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지금 그림상 표시된 걸로 봐서는 아니죠. 2로 안 나눠도 돼요. 2로 안 나눠도 됩니다. 물론 잘 봐요.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잘 봐요. 여기 Z선에서 Z선까지가 근육 원섬유 마디인데 요거 반쪽을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2로 나눌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두 개만 더하면 되는 거지. 맞죠? 그 다음에 5번. 자, 그림 잘 이해하시고요. 이게 좀 작은 애가 뭐라고? 작은 애가 이게 단면이라고 돼 있지. 단면인데 작은 애가 뭐가 있는 거죠? 액틴만 있는 거. 액틴만. 그 부분이 AA. 굵은 거가 마이오신. 마이오신만. 여기겠죠. B 맞죠? 여기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C.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 있는 부분. 액막엽이라고 할게요. 액막엽이 여기 C입니다. C. 이해 가시죠? 그 다음에 자, 근육이기 때문에 가로무늬 근이고 A, B 둘 다. B는 대뇌 조절을 받아 수축 이완한다. 맞는 이야기. 수익은 팔을 굽힐 때 A가 펴지고 B가 줄어들어야 돼. B가 수축하고요. A가 이완돼야 돼. 기억니은 되시지요? 네. 자, 7번 근육 섬유 요거를 설명을 잘 안 했는데 일단은 운동 뉴런 신호가 오는 겁니다. 신호. 축삭돌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고요. 처음에. 그 다음에 근육 섬유 막이 탈분극돼요. 탈분극됐다. 신호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활동 전이가 발생한다. 신호가 왔다. 가고요. 그 다음에 란데 근소포체에서 칼슘 이온이 방출되어 액틴 필라멘트에 결합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부분이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을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마이오신 필라멘트 머리가 ATP와 결합을 했다가 액틴 필라멘트에 결합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을 합니다. 마이오신 머리가 근육 수축의 원동력을 제공하는 에너지 반응의 중심이 된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마이오신 머리가 ATP를 ADP로 분해하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요렇게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구부러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액틴 필라멘트가 요 사이로 쓱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게 나가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가, 라 결합하고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액틴 필라멘트를 끌어당긴다. ATP를 사용하면서 에너지를 쓰면서 그 다음에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지면 근육 원섬유가 수축을 한다. 그러면 이제 근육이 수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네. 네. 다. 첫 번째 답니다. 다가 나나마.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8, 9번 좀 잘 해보시고 8번이 원래 뭐 시험 문제 나오는 거거든요. 8, 9번 한번 좀 해보시고요. 자, 해봅니다. 자, 근육 원섬유 마디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두 지점 가와 나일 때 H대와 A대의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수축한다고 되어 있죠, 수축할 때 HD의 길이 어떻게 되죠?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HD, 요만큼 HD인데 얘네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HD의 길이가 짧아지겠죠, 그렇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A대 길이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부분인데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는 짧아지는 거야? 안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하더라도 A대 길이는 어때야 돼요? 1.3 마이크로미터로, 마이크로미터죠 이게.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안 짧아져요. 그래서 근육 섬유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이거는 일반 현미경으로 안 보여요. 왜냐면 이게 세포보다도 작은 단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보는 게. 그래서 자, 근육 원섬유 마디가 마디에서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의 총 길이가 나에서 0.8m, 8 마이크로미터였다. 무슨 얘기냐면 요 겹치는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 여기 겹쳤잖아요. 겹치는 부분 여기네. 여기 요게 0.8이었다. 0.8 나에서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문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근육 수축이 된 상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지? 잘 모르겠네. 자, A대에서 H대를 빼면 뭐가 나오냐면 A대에서 H대를 빼. 그 얼마죠? 0.6? 0.6이 뭐냐면 이게 겹치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 왜냐하면 잘 봐. 마이오신 필라멘트에서 요 H대 여기 H대 있지? 요걸 빼. 그럼 여기 겹치는 부분이잖아, 그렇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겹치는 부분이 0.6이었고, 근데 여기 겹치는 부분이 몇이었다라는 거예요? 0.8이었다라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이 많으면은 이게 안으로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수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가 수축을 한 겁니다. 이해가요? 가와 나 중 I대의 길이가 더 짧은 것을 쓰시오. 수축을 할 때 I대 밝은 부분,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 짧아지겠죠. 수축을 할 때 I대가 짧아집니다. 그 다음에 기억값은 얼마냐? 이 기억값 H대의 길이는 그러면 여기서 거꾸로 여기서 H대를 뺐을 때, 그러니까 1.3에서 H대를 뺐을 때 0.8이다 이 소리잖아, 그쵸? 그럼 H대는 1.3에서 0.8 빼면 되지.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0.5네, 0.5. 여기 0.5. 그래서 기억은 0.5.
니은 얼마였죠? 1.8, 1.3, 1.3이구나. 1.3이니까 더하면 1.8. 그래서 합판값은 1.8 마이크로미터가 답이고. 알겠어요? 네. 요거는 쉬운 문제고 훨씬 어렵게 나옵니다. 네. 요거를 막 상황을 바꿔가지고. 자, 그 다음에 9번. 자, A는 구심성 뉴런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나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운동 뉴런은 구심성 뉴런이 아니야. 네. 원심성 뉴런이야. 원심성 뉴런. 네. 왜냐면 구심성이라는 거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감각 뉴런 같은 경우에 구심성 뉴런이고요. 얘는 뭐지? A는 원심성 뉴런. 원심성 뻗어 나오는 원심성 뉴런입니다. A대 말단에 분비되는 물질은 기억은 아세틸콜린이다. 아세틸콜린이야. 이게 신경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이야. 자, 기억에 의해 근육 섬유막이 탈분극되면 B의 길이가 짧아진다. 맞아요. 신호가 왔을 때 탈분극되면서 B의 길이 짧아집니다. 조금 어려울 것 같은 거 7번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7번. 이건 시험 문제 꼭 나오기 때문에 해볼만 하는 건데요. 7번을 좀 해보겠습니다. 7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아무튼, 예. 자, 볼게요. 자, 이렇게 뭐 근육 섬유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육 섬유 여러 개의 근육 원섬유로 이루어져 있다. 표는 골격근 수축 과정에서 A와 B에서 두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 그러니까 얘가 X가 근육 원섬유 마디인데 여기 짧아졌죠? 짧아졌잖아, 그쵸? 이게 수축이고, 이거는 원래 상태이긴 하겠지만 이완된 상태여야 하고요. 그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X는 좌우 대칭이다. 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A일 때 니은과 디귿의 길이의 합이 0.6 마이크로미터다. 보자. 니은하고 디귿. 요 두 개의 합이 0.6이래. 예, 여기서 그러니까 I대라고 할게. I대가 니은과 디귿의 길이의 합이 I대인데 I대가 0.6이다. 0.6.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은 원래 X대에서 요 양쪽을 빼면은 A대가 남는 거죠. 요 A대. 그러면 A대는 얼마일까? A대는? 그러니까 여기가 전체가 X가 2.6인데 요 두 개 양쪽을 A일 때 빼. 그러면은 2 마이크로미터 나오겠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제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H대는 0.2다. 여기는 0.2래. 요 H대는 0.2다. 일단은 그렇게 정보가 파악이 됐고, A에서 B로 될 때 ATP가 소모가 됩니다. ATP는 에너지원이에요. 에너지원. 에너지를 써가지고 근육을 수축하는 거예요. ATP가 소모가 된다는 표현 맞는 이야기고. 자, B일 때 니은의 길이랑 디귿의 길이는 0.4 마이크로미터다. 잘 봐요. 여기가 몇 마이크로미터 줄어들었지? 0.2 마이크로미터 줄어든 거죠. 그쵸? 그러면은 I대는 줄어드는데, I대가 그러니까 이게 X 길이가 0.2 마이크로미터가 줄어들었잖아요. 0.2 마이크로미터가 줄어들었는데, 그러면은 여기가 B일 때 A대는 안 줄어들지 않나요? 네? A대는 안 줄어들죠.
A대는 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요만큼이 x가 요만큼이 0.2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렇죠? A대가 2 곱하기 기억 더하기 H가 아니에요. 네? 그 A대가 음. 기억 부분 두 개 더하고 H를 더하는 값이잖아요. 네, 근데요? 풀었는데 그 B에서 X의 길이 줬으니까 그러면 X의 길에 A대를 빼면 그 기억 그 니은 더 디귿의 값을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쵸? 요 A대는 얘는 줄어드는 게 아니고 X대가 2.4기 때문에 전체가 2.4니까 그 A대 요거를 빼면은 이거 두 개 더한 값이 나오죠. 두 개 더한 값은 0.4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전체 길이가 2.4인데 그 중에서 A대가 2.0입니다. 2.0. 그럼 0.4가 니은하고 디귿의 합이 되는 게 맞죠. 이해가세요, 이거? 그러니까 요 마이오신 필라멘트는 줄어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2.4에서 마이오신 필라멘트 길이를 빼면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의 기억의 길이 플러스 니은의 길이는 그거는 뭐냐면 근데 그거는 여기 써져 있는 기억 플러스 니은은 뭐냐면 액틴 필라멘트 절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액틴 필라멘트 절반인데 그거는 A나 B나 어때요?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같다가 맞지. 왜냐면 요 기억과 니은의 합이 뭐지? 액틴 필라멘트 절반이잖아. 이거는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겹치는 부분이나 그런 거는 변화가 있지만 액틴 필라멘트 절반은 자체는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다음 5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여기 그러니까 요런 문제가 주로 나옵니다. 요런 문제. 길이가 어떻게 변하냐, 요렇게 되는 게 문제가 나오는 거죠. 자, 신경계의 구성. 중상과정이랑 좀 연결이 됩니다, 여기는. 일단은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되어 있는데, 중추신경계는 뇌랑 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뇌랑 척수.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종합하여 분석하고, 행동을 조절함으로써 적절한 반응을 나타나도록 한다. 근데 말초신경계는 뇌 척수 빼고 다야. 뇌 척수 빼고 다. 자, 근데 이게 조금 헷갈리게 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뇌랑 척수는 중추신경계인데 뇌신경은 잘 봐. 뇌신경은 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을 말하는 거야. 뇌신경이 뇌가 아니에요.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을 뇌신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척수신경도 척수에서 뻗어나온 거를 척수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척수가 아니야. 그래서 뇌신경이랑 척수신경은 뭐에 속해야 되는 거야? 말초신경계에 속하는 거예요. 뇌신경은 뇌에서 뻗어나온 거고 척수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온 걸 말합니다. 뇌신경 12쌍, 척수신경이 31쌍이 있어요. 자, 그렇게 일단 구분하셔야 되고, 중추신경계에 뇌가 있는데 뇌는 또 커다랗게 보면 이제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 이 대뇌와 소뇌가 있는데 이거를 좀 잘라서 안쪽을 보면은 대뇌는 일단 뭐 감각, 수위 운동의 중추다. 기억, 사고, 추리, 고등 정신활동 담당한다. 이런 게 대뇌. 소뇌는 대뇌와 함께 수위 운동을 조절한다.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데 관여한다. 뭔가 좀 운동을 잘하는 애들이 소뇌가 발달합니다. 진짜로. 운동을 잘하고 뭔가 균형 잘 잡히고 뭐 이런 애들이 소뇌가 발달을 하고요. 뭐
그래도 머리 좋은 학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학생들은 대뇌가 발달을 합니다. 근데 나는 머리 나쁘다라고 공부를 안 하잖아? 그러면은 진짜 대뇌가 진짜 발달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시기 때 공부를 많이 해두잖아? 그러면 뇌세포가 진짜 많아져, 진짜로. 그래서 똑똑해져, 진짜로. 공부를 하면 똑똑해져요. 그냥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뇌 세포가 많아져요, 진짜로. 이게 두꺼워져요, 대뇌가. 그러면은 그 대뇌로 평생 사는 거야. 한 18살 때까지, 만 18살 때까지 열심히 공부해 놓잖아? 그러면 애가 똑똑해져 있어.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수학 문제 이거 뭐 미적분 이런 거 뭐 그거 관련된 학과 안 가면 안 써먹을 것 같은데,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머리 세포가 많아져 가지고 진짜 똑똑해져. 뻥이 아닙니다. 성적은 성적대로 잘 받으면 좋겠지만 똑똑해져요, 똑똑해져. 그래서 대뇌 세포가 많아지면은 평생 똑똑하게 살아, 진짜로. 그 다음에 이제 간내는 뭐 여기가 간내야, 여기 요렇게가 간내야. 간내고 간내에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가 시상하부. 거기에 뭐 요런 이상한 게 요거 하나 달려있어요. 뭐가 달려있죠, 이렇게. 요거 뇌하수체. 뇌하수체는 호르몬이 나오는 부분이야, 호르몬. 그러니까 간내의 명령을 받아서 호르몬이 나와요. 근데 그럼 호르몬 같은 게 주로 뭐 하는 거예요?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간내는 항상성 유지를 하는 그런 데야. 항상성 유지 시켜주는. 혈당량 유지, 체온, 삼투압 등을 조절한다. 간내. 근데 중간내는 제일 작아. 근데 중간내는 사실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여기야, 여기. 간내 밑에 요 좀 톡 튀어나온 부분 위에 여기가 중간내예요, 중간내는 사실 뭐가 달렸냐? 여기에 눈이 달렸어요. 눈이 달렸습니다, 이렇게. 원래 눈이 뇌에서부터 분화된 그런 기관이에요. 중간내는 안구 운동과 홍채 작용을 조절한다. 그 다음에 여기 톡 튀어나온 부분은 뇌교라고 해요, 뇌교. 여기는 이제 뇌의 여러 부분이 정보 전달을 중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그 다음에 요거 밑에 뇌 같지도 않은 부분, 여기는 연수입니다, 연수. 근데 뇌 같지도 않은데 여기서 뭐하냐?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조절에 중추입니다. 기침이나 재채기, 눈물 분비 등의 반사 중추입니다. 연수가 다치면 죽어요, 그냥. 왜 심장이 안 뛰고 막 호흡운동 안 되니까. 연수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다른 거 다 중요하겠지만, 그냥 연수로 다치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사실은. 소뇌는 이제 몸의 평형을 유지에 관여한다. 자, 그러니까 대뇌는 이렇게 잘라보면은 겉질이 있잖아요. 겉질이 회색으로 되어 있어요. 회색으로 되어 있다, 이거. 회색질. 백색질은 백색으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회색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신경세포체가 많은 거예요. 신경세포체. 그 세포를 보통 이렇게 신경세포 이렇게 그리잖아, 그쵸? 요런 게 많으면은 회색으로 보여, 회색. 그리고 백색질은 축삭돌기가 많은 거야, 축삭돌기. 축삭돌기가 이렇게 뻗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럼 백색으로 보여, 백색. 잘랐을 때. 그래서 겉질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인데, 거기 축삭돌기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뇌가 이렇게 주름이 많을수록 표면적이 넓어지면서 뇌세포가 많다라는 거예요. 주름이 많은 뇌가 좋은 뇌. 좋은 뇌는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조금 더 신경세포체가 많은 그런 뇌입니다. 아인슈타인의 뇌 용량이 보통 사람이랑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났는데, 특히 이런 주름이 많았대. 주름이 깊게 파여있대. 아인슈타인 뇌가 자기 뇌를 기증하거든요, 아인슈타인 죽은 다음에.
내 뇌를 해부해봐라. 그래서 이렇게 뇌를 이제 살펴봤습니다. 아인슈타인 뇌를. 자, 아무튼 대뇌는 여러 가지 감각이 들어오면은 대뇌로 전달해 주는 겁니다. 대뇌로. 그 다음에 수위 운동의 중추이고, 기억, 사고, 감정, 추리, 고등 정신 활동의 중추이다. 그리고 겉질의 위치에 따라 전두엽 앞에, 두정엽 위에, 측두엽, 후두엽으로 나누고, 거기에 각각 어떤 그 담당하는 기관들이 따로 있습니다.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한다. 반구, 좌우 두 개 반구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신경이 교차돼서요, 좌반구는 오른쪽에서 오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거고, 우반구는 왼쪽에서 오는 정보를 담당합니다. 이게 서로 이제 교차가 됩니다. 그래서 전두엽은 뭐 말하기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요. 두정엽도 말하기랑 관련이 있네. 뭐 그다음에 미각 뭐 이런 거, 읽기. 그다음에 측두엽은 청각, 후각. 시각은 뒤쪽에 후두엽. 실제로 이제 말할 때 활성화되는 부분이 여기 따로 있다라는 거죠. 여기 빨갛게 활성화되는 부분 표시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런 책에 요런 거 잘 읽어두면 이해가 쉽습니다. 겉질은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많은 부분이 회색질, 축삭돌기가 많은 부분이 속질이고 백색질로 나타납니다. 손에는 직접 수위 운동을 일으키지는 못하지만 대뇌와 함께 운동을 정확하고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평행 감각기관에서 오는 감각 정보를 받아 몸의 자세를 바르게 잡고 평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손해가 발달되어 있어야지 자세가 고르구나, 그쵸? 자세가 고른 사람이 따로 있거든요. 보면 자세가 고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손해가 발달한 거네. 간내 시상하부 밑에 뇌하수체가 달려 있어서 호르몬 이런 걸로 항상성 유지에 관여한다. 여기시고 여기 상세하게 다 있네. 중간내는 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안구 조절한다. 뇌교는 중간내와 연수 사이에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입니다. 여러 정보를 전달하고 중계하는 역할을 한다. 연수와 함께 호흡 운동도 관여를 하네요. 연수 요 부분 요게 척수가 아닙니다. 요거 밑부분이 척수야. 연수 밑부분이 척수와 연결되는 신경다발에 통과하는 곳인데, 자, 연수에서 좌우 교차가 일어납니다. 좌우 교차가. 좌반구는 오른쪽, 우반구는 왼쪽을 지배한다. 심장박동 등 여러가지 생명활동의 그 중추죠. 심장박동, 호흡운동, 소화운동, 소화의 분비 이런 거 중추다. 자, 식물인간은 대뇌 겉질에 손상되어 의식이 없고 운동 기능이 정지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수위 운동 못하는 거죠. 근데 뇌줄기가 뭐냐면 중간내 내교 연수, 중간내 내교 연수가 뇌줄기라고 해요. 뇌줄기가 뭐냐 이런 것도 가끔 나오거든요. 중간내 내교 연수, 요 부분은 뇌줄기라고 해요. 뇌줄기가 살아있어서 생명활동에는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인간은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데 의식이 회복이 안 된 거야. 대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식물인간 살아있는 거 죽은 사람 아니야. 근데 뇌사는 진짜로 뇌 기능이 정지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곧 죽을 사람이야, 사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인공호흡 장치라던가 생명 유지 장치를 연결을 해놔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근데 식물인간은 생명 유지 장치를 연결 안 해도 돼.
잘 뭔가 이제 그러니까 의식만 없을 뿐 뭔가 이제 생명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사에 이르는 사람은 이제 죽을 거야. 죽을 건데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이렇게 장기를 기증한다던가 이럴 수 있어요. 뇌 기능이 정지된 경우이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뭐 그런 거야. 뇌사는 이제 생명 유지 장치가 필요하고 식물인간은 생명 유지 장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척수는 이제 중추신경계에 해당하는데 척추 안에 척수가 있습니다. 척추 안에 척수가 있는데 대뇌부터 하고 하자. 여기까지 하면 너무 헷갈릴 것 같습니다. 대뇌만 뇌만 좀 해결하고 자 뇌만 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칸 채우기 좀 하고 하자. 157쪽 신경계 뇌와 척수로 구성된 중추신경계와 온몸으로 퍼져 있는 말초신경계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뇌는 고등정신활동의 중추이긴 한데 겉질이 회색질로 되어 있어요. 회색질. 주로 축삭돌기가 분포하는 속질은 백색질이다. 간내는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분하는데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와 내분비계의 조절 중추로 혈당량, 체온, 삼투압 등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고 중간내는 안구운동, 심장박동 이런 거는 연수입니다. 연수. 척수는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흥분 전달하는 통로이다.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의 판단이 있어요. 대뇌. 무조건 반사는 대뇌랑 상관없는 무의식적인 반응이고 반응 중추로는 척수 반사도 있고요. 척수 반사, 연수 반사, 중간뇌도 있다. 이러면은 이제 전달 경로가 작기 때문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다. 자, 할 거 2개밖에 없네. 1, 2번만 일단 해보시고요. 봅시다. 몸의 자세와 평형 유지하는 중추 손해죠. 손해고 이입니다. 이름도 쓰라고 되어있네요. 손해. 겉질에 주로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며 고등 정신활동의 중추이다. A 대뇌죠. 대뇌.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분하며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뇌죠. 간뇌 B. 심장박동, 호흡운동 조절하며 대뇌와 연결되는 대부분의 신경의 좌우 교차가 일어나는 부분은 D고요. 연수입니다. 연수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나왔지만 중간내 뇌교 연수까지가 여기를 뇌줄기라고 합니다. 뇌줄기 가끔 나와요. 뇌줄기가 뭐냐 중간내 뇌교 연수 중간내 뇌교 연수 합쳐서 뇌줄기라고 한다. 자, 안구운동에 심각한 장애가 있다. 그러면은 간은 C에 지금 다친 거죠. 이 사람은 C를 다친 겁니다. C는 중간내. 기억이 상실되었다. 예. 폭력적으로 변할 수도 있구나. 이거 하여튼 대뇌 이상 있는 거죠. 대뇌. A 대뇌. 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척수. 자. 5분만 쉬었다 하는 게 낫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아무튼 척수는 그 대뇌에서 오는 그런 신호를 이제 말초신경계로 각각 이제 전달해 줄 건데 척수에도 겉질과 속질이 있는데요. 아까 대뇌에서는
겉질이 회색질이었어. 겉질이 회색질. 왜냐면 겉질에 신경세포체가 많고 축삭돌기가 안쪽으로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겉질이 회색질이고 속질이 백색질이었는데 이 척수는 좀 반대예요. 그러니까 속질이 회색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축삭돌기가 이렇게 축삭돌기 신경세포체가 많고요. 축삭돌기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속질이 회색질이고요. 겉질이 백색질로 되어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전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후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후근은 등 쪽에서 이게 등 쪽이야, 등 쪽에서 이렇게 감각신경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감각신경은 등 쪽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전근이 배 쪽이야, 배. 전근에서는 운동신경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뭐 기능, 뇌와 말초신경 사이를 이제 연결해 준다. 근데 척수반사도 있어요. 척수반사는 회피반사와 무릎반사, 젖분비, 땀분비, 배변, 배뇨 이런 거 척수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척수에 의해서. 자, 의식적인 반응과 무조건 반사.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가 관여를 하는 거고 대뇌 판단과 명령이 들어가는 거고 의식적인 반응은. 무조건 반사는 대뇌가 필요가 없어요. 무의식적인 반응이야. 근데 그런 거는 대뇌가 판단하는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위험이나 뭐 그런 거에 빠르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 반응 기간, 감각신경, 중추신경이 대뇌가 빠졌잖아요. 척수 연수 중간 내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반사가 일어나면 무조건 반사. 대뇌가 들어가면은 의식적인 반응. 자, 말초신경계는 해부학적으로는 뇌랑 연결되어 있는 게 있고 뇌신경, 말초신경계입니다. 척수신경, 이거는 해부학적으로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이거고, 기능적으로는 자, 구심성 뉴런은 감각뉴런이에요. 감각뉴런.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은 운동뉴런입니다. 운동뉴런.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을 또 골격근의 운동을 담당하는 체성신경계와 내장기관의 조절에 관여하는 자율신경계를 구성합니다. 엄청 복잡하죠? 다시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자, 감각신경에서부터 들어오는 이렇게, 이건 구심성 뉴런이라고 하고, 뻗어 나가는 거를 원심성 뉴런이라고 하는데, 원심성 뉴런에는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눌 수가 있고, 체성신경계는 대뇌의 명령을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운동신경이랑 연결되어 있고 골격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율신경계는 대뇌랑 상관이 없습니다. 대뇌가 아니라 아니면 뭐 연수나 아니면 간뇌나 뭐 중간뇌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체성신경계는 잘못 얘기했다. 똑바로 얘기했구나. 체성신경계가 대뇌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신경이 골격근의 조절을 해주는 거고요. 대뇌랑 관련 없는 것 중에 자율신경계라고 하는데, 그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또 나눠요. 근데 교감신경은 뭔가 긴장된 상태를 유지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좀 뭐 휴식을 취하는 거야. 서로 기량작용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체성신경은 말초신경인데
그 골격근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건 대뇌 지배를 받는다. 채성신경은. 자율신경은 대뇌 지배는 안 받는데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눌 수가 있고, 교감은 왜 교감이라고 부르냐면 이게 조금 한꺼번에 일어나요. 교감이 그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서로 통한다 뭐 이런 거야. 서로 통하는 애들이야. 근데 그런 애들은 신경절 이전의 뉴런이 짧고 신경절 이후가 길다. 신경절 이전의 뉴런의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분비되고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된다. 다 외워야 되니까 어렵죠. 자, 채성신경계는 대뇌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운동 뉴런을 말합니다. 운동 뉴런. 골격근에 연결된 운동 뉴런을 의미해요. 운동 뉴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추반 세포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뭐였죠? 마리즘 뉴런이고요. 마리즘 뉴런. 이거 마리즘 뉴런이고 요 끝에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근데 자율신경계는 요게 신경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중간에. 여기 신경절이 없어. 신경절 이전이 짧아. 얘가 짧아. 교감 짧아. 교감 부교감 세 글자. 여기 길어. 길고 짧고. 그 다음에 교감신경은 이게 척수에서부터 나오는 거여가지고요. 좀 한꺼번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슨 위기 상황이 닥쳤다. 그러면 동공도 커지고 심장박동도 빨라지고 호흡운동도 빨라지고 이런 게 한꺼번에 일어나. 뭔가 서로 교감을 해서 일어나. 교감신경이라고 하긴 해. 그래서 여기에 아세틸콜린이 나온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요게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뭐 아드레날린이야.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심장박동이 촉진이 됩니다. 교감신경이 발달할 때가 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작용해야 될 때는 되게 위급한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한꺼번에 일어나고, 부교감신경은 이제 뭐 밥 먹고 좀 쉴 때, 요럴 때는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신경절 이전이 길고요. 신경절 이후가 짧은데, 여기는 둘 다 아세틸콜린이야.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 다른 데 다 아세틸콜린이잖아.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어렵죠. 교감신경, 척수에서 나온 짧은 여러 개의 신경절 이전 뉴런이 교감신경절에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신경절 이후 뉴런과 시냅스를 이룬 후 내장기관에 뻗어 분포한다. 따라서 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반응한다. 서로 교감하면서 반응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교감신경은.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후가 길고요. 신경절 이전이 길고요. 신경절 이후가 짧은데, 부교감신경은 자극을 받으면 해당 기관에서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뭔 일이 벌어졌어. 막 자동차 갑자기 튀어나왔어. 동공이 확대되고 기관지가 확장되고 심장박동 촉진되고 호흡운동 촉진되고 소화운동은 억제되고. 지금 소화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혈당량 증가되고 방광 확장됩니다. 뭔가 위기 상황에 되면은 소변 마려운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방광이 확장이 됩니다. 소변도 참을 수 있습니다. 긴장을 하면. 근데 긴장이 풀어지면 눈동자가 풀어져요. 사실 진짜로. 얘는 이제 수업하다 보면 얘는 눈동자가 풀렸네. 얘는 지금 공부 잘 안 되고 있네.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데, 동공이 축소가 되고요. 기관지가 수축되고 심장박동 억제되고 호흡운동 억제되고, 이때는 소화를 많이 시켜요. 소화.
별일 없을 때 소화를 시킵니다. 밥 먹고 나면 졸리는 게 사실 당연해요. 왜냐면 이제 부교감 신경이 활발하게 되기 때문에 밥 먹고 나면 소화 운동에도 활발하고요. 교감 신경이 활발하진 않죠. 교감 신경이 활발해지면 소화가 잘 안 되죠.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 위기 상황에 이제 닥친 거기 때문에 혈당량 감소되고 방광 수축된다. 소변도 많이 마려워요. 긴장 안 하고 있는 학생들은 화장실 자주 갑니다. 진짜로. 예. 소변도 많이 마려워합니다. 예. 방광이 수축되니까. 그래서 요 그림 있지, 요 그림 요런 거 있지. 여기가 축삭돌기 말단인 거고, 요 그림이 신경세포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세포체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교감신경은 여기 같이 있어가지고요. 한꺼번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다 척수랑 연결돼 있고,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요렇게 가는 건데, 따로따로. 중간내 연수. 이거 연수지, 연수? 얘만. 배뇨나 뭐 이런 거에는 척수 말단. 얘만 방광 수축에 관련된 거면 척수 말단에 연결되어 있고, 부교감은 중간내나 연수에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자, 말초신경계 했고, 예, 요런 거는 이제 병 같은 건데, 이것도 읽어두시는 게 좋고요. 알츠하이머는 보통 이제 치매 증상이 일어나면 알츠하이머 환자가 되고, 뇌가 이렇게 줄어들어 있어요. 뇌세포가. 알츠하이머. 파킨슨병은 중간내에서 도파민 분비를 하는 뉴런이 파괴되거나 해서 나타나는 질환이고, 파킨슨병은 막 이렇게 떨린다. 손발이 떨린다. 아직까지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없다. 도파민의 공급이나 수술을 통해 증상 완화시켜 줄 수는 있다. 퇴행성 뇌 질환이다. 우울증은 뭐 뇌기능의 변화가 생기는 거, 뇌기능 자체가 변화가 생기는 거구나. 감정을 조절하는 뇌기능의 변화가 생기는 거네. 그렇군요. 우울증 치료제 세로토닌 이런 거를 먹으면 되는 거긴 하네.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 질환 중에, 그러니까 요 세 개는 우울증,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는 중추신경계 질환이야. 이거는 뇌, 파킨슨병 중간뇌, 우울증 뇌, 중추신경계 질환입니다. 근데 말초신경계 질환 중에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누게렉병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누게렉이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미국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여기 써있구나. 그 사람이 이 질환 걸린 건데, 자, 아무튼 운동신경의 자극을 받지 못해서 근육이 쇠약해지고 자발적인 운동 조절 능력을 잃게 되는 거다. 길랭 발해 증후군. 몸의 면역 체계가 말초신경계를 잘못 공격해서 뉴런의 축삭을 둘러싸고 있는 마리집이 손상됨으로써 일어나는 질병이다. 팔다리 근육이 약해지면서 마비가 진행되며 호흡 운동이 약해져 호흡 곤란이 생깁니다. 뭐 이런 게 있다. 요즘에는 이제 알츠하이머가 되게 이제 문제인 거죠. 왜냐면 이제 일단은 뭐 오래 사시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치매 증상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65세에서 인구의 10% 정도, 85세에서는 35% 정도가 발병한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일어나는 거죠. 늙으면 이렇게 되긴 합니다. 우울증도 7명 중 1명 정도가 경험을 하는구나. 여성이 남성보다 더 발병이 높다. 루게릭병 10만 명당 한두 명은 발병한다. 50대 후반부터 발병률이 증가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발병률이 높다. 그렇구만요.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척수반사죠, 척수반사. 이게 후근이야, 후근. 후근으로 받아들이고 전근으로 나오고,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그리는 거 감각신경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요렇게 그리는 거 있죠? 요렇게 그리는 건 감각신경 말하는 거예요. 좌우가 교차한다. 자, 그래서 요 칸 채우고, 자, 원심성 뉴런은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한다. 원심성 뉴런은 이제 근육에 연결된 건데, 근육에. 자율신경계, 신경절 이전이 짧아요. 짧아. 신경절 이전 뉴런 말단에서 아세틸콜린,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 이게 아드레날린입니다. 이렇게 분비가 되는 거고, 부교감 시 아세틸콜린, 둘 다 아세틸콜린. 교감신경, 동공 확대, 기관지 확장, 심장박동 촉진, 호흡운동 촉진, 소화운동 억제, 혈당량 증가, 방광 확장. 부교감신경은 동공 축소, 기관지 수축, 심장박동, 뭐라고 써야 되지? 수축 쓰면 되나? 그 다음에 억제, 호흡운동 억제, 소화운동 촉진, 혈당량 감소, 방광 수축. 중추신경계 질환에는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우울증 등이 있고, 말초신경계 질환에는 위축성 측삭경화증, 길랭발해 증후 등이 있다. 자, 이것도 한번 풀어보고요. 3번부터 11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자, 이게 하여튼 체계적으로 돼 있어요. 이게 배 쪽에 있는 부분을 여기를 이게 전근이라고 하고, 요 뒤쪽 등 쪽을 후근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 신경세포체, 요게 신경세포체를 의미하거든. 요게 이제 감각신경이야. 감각뉴런. 감각뉴런은 뒤쪽으로 들어가. 감각뉴런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운동뉴런이죠. 운동뉴런은 앞쪽으로 나와요. 배 앞쪽으로. 척수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다리 수술할 때 있었는데, 등 쪽에다가 마취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감각뉴런 쪽을 마취를 하는 거지. 그래야지 뭐 칼로 째도 아픈 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등을 구부려가지고 여기에다 척수에다가 여기다가 마취를 하던데. 아무튼 한 부분을 마비시켰더니 핀으로 왼팔을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못했다. 그러려면 이제 D를 마비시켜야 되는 거, D를. 응? 이해 가요? 찔른 게 이렇게 뇌로 가야 되잖아, 뇌로. 가는 걸 차단한 거지. D가 마비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A는 척수의 후근을 형성한다. 이게 후근이야, 뒤쪽. B는 자율신경계다. 자율신경계 아니죠. 골격근에 연결됐기 때문에 이건 체성신경계입니다. 체성신경계. 자율신경이 아니라 체성신경. 대뇌 지배를 받습니다. C는 척수의 속질이다. 속질이죠, 속질. 속질인데 속질이면서 회색질로 되어 있어요. 회색질. 지금 기억 찍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심성 뉴런이다. 원심성 뉴런은 이것도 원심성, 이것도 원심성이지. 이렇게 뻗어 나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BC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구심성.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A, B, C 다 말초신경계입니다. A, B, C 다. 말초신경계고, 자율신경계에 속하는 거는 골격근은 채성신경이고, 예, B. 내장근에 연결된 거는 자율신경계예요. 자율신경계. 알 것 같아요? 여러 번 들어보면 이제 되게 구분이 많아가지고 헷갈리는데 계속 하다 보면 알게 되지. 자, 대뇌가 중추가 된다. 이거 자기도 모르게 손을 급히 댄다. 회피반사인데 이건 척수죠, 척수. 중추가 뜨거움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이거는 대뇌입니다. 그러니까 척수반사가 일어나도 뇌까지, 대뇌까지 가는 거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손으로 대인 손을 움켜쥐었다. 이거는 대뇌죠, 대뇌. 나다입니다. 대뇌가 이렇게 움켜쥐는 거지. 대뇌가 명령을 내려서. 가에 알맞은 구분. 감각신경과, 감각신경이 얘가 돼야 되네. 그럼 얘가 돼야 되면은 구심성 뉴런인가? 구심성 뉴런인가? 얘로 가는 거. 아니오는 신경절 이전보다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은가? 그럼 얘로 가면은 신경절 이후가 짧다라는 소리네, 그쵸? 얘로 가면 신경절 이후가 짧다. 그럼 신경절 이전이 긴 거니까 이게 부교감이네, 부교감. 이 신경절 이전이 안 짧은 거니까 신경절 이전보다 신경절 이후가 짧지 않다. 길다죠. 신경절 이후가 짧다. 그럼 신경절 이전이 짧은 거기 때문에 어렵다. 이거 교감이네, 교감. 쓰면 되고요. 부교감 신경, 교감 신경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교감 신경을 구성한다. 골격근은 채성신경이에요, 채성신경.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이 짧으네. B. 그 다음 신경절 이전이 기네. 이건 부교감. 이거는 교감.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곳은 A, C, D. B도 있나? B도 있네, B. A, B, C, D 다 맞네. 네, 여기 있지, 여기. 교감인데 신경절 이후 말단. 여기만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나머지는 다 아세틸콜린이에요. 여기 A, B, C, D 다 맞네요. 흥분하면 심장박동 빨라진다. B죠, B.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심장박동 빨라집니다. 신경절 이전이 길면 부교감, 신경절 이전이 짧으면 교감. 9번에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붙어 있어야 돼. 이걸 기량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하나가 활발해지면 하나는 이제 감소하는 겁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신경절, 이게 신경절인데 신경절 이전이 짧죠? 교감. 신경절 이전이 길죠? 여기보다 길잖아. 이거는 부교감. 그래서 요거는 아세틸콜린, 여기도 아세틸콜린. 얘만 니은만 뭐야? 노르에피네프린. 기억은 아세틸콜린. 알아두면은 뭐 유식해지고 좋잖아. 노르에피네프린이 아드레날린이에요. 예. 기억과 니은의 같은 물질이다. 같은 물질 아니죠. 긴장하면 니은 분비가 촉진된다. 맞고요. A는 위에 소화작용 촉진한다. 부교감 신경은 소화작용 촉진하는 게 맞아요. 니은 디귿.
자, 갑자기 멧돼지를 보고 놀랐다. 동공 확장됩니다. 동공 확대. 정보가 많아야 돼요. 눈 커지고 호흡 운동 활발해지죠. 촉진. 근데 소화관 운동 이건 억제. 혈압 상승, 혈당량 증가. 에너지 많아야 돼. 혈당량 증가시켜줘야 돼.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발생한 신경계 질환은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거, 그 다음에 파킨슨병, 중간내에서의 도파민 분비 이상이었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 근위축성, 이거는 루게릭병. 이거 둘은 이제 말초신경계였습니다. 말초신경계. 왜 이렇게 많아, 진짜. 너무 많은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항상성 유지. 166쪽이고요. 요거까지 하고 쉬었다가 조금 더 할게요. 뒤쪽에 이제 마지막 챕터. 자, 사람의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는 호르몬에 의한 거랑 신경에 의한 게 있습니다. 일단 호르몬은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분비가 되는 거예요. 내분비샘이라고 하는 게 있고 외분비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외분비샘은 뭐 땀샘 뭐 이런 건데, 소화샘 이런 거, 침샘, 땀샘, 소화샘, 눈물샘 이런 거는 바깥쪽으로 배출하기 위한 분비관이 따로 있어요. 분비관이. 이 분비관 타고 나오는 건데,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어요. 그냥 뿌려. 혈관에다 뿌려. 혈관에다. 그러면 이제 이 몸을 돌아다니다가 표적기관에 가서 자기 활동을 합니다. 표적기관에 가서.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라 꼭 표적기관에 가가지고 표적세포랑 여기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제 기질특이성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반응하는 물질이, 특별히 반응하는 물질이 따로따로 있는 거를 기질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특이성이 있다. 근데 종특이성은 없다라는 게 중요해요. 종특이성은 없다.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 특별한 호르몬이 특별한 작용기에 가서 작용하는 거는 맞는데, 이게 척추동물이죠, 둘 다. 이 돼지의 인슐린이 사람에게 주사해도 나타나요. 그러니까 돼지 거를 내가 써도 상관없어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은. 그래서 종 특이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돼지한테 인슐린을 추출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맞고 이릅니다.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종 특이성이 없다. 작아서, 없거나 작아서 내분비샘에서 분비된 호르몬이면 대체로 같은 기능을 하게 됩니다. 호르몬과 신경계 작용 비교. 호르몬이 조금 느리죠. 느린데 혈액 타고 가고, 신경계 작용은 뉴런, 세포, 신경세포 빠르죠. 근데 조금 더 오래 지속되고, 이거는 좀 금방 사라지고요. 작용 범위가 호르몬은 넓고 신경계는 좁고, 자, 표적세포나 표적기관에서만 작용을 하게 되고요. 신경계는 일정한 방향으로만 자극이 전달된다. 자, 그래서 이제 내분비샘에서 중학교 때도 배우는데 이렇게 많이 배우진 않잖아요,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이렇게 더 많아졌고, 뇌하수체에서 나오는 것도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이 있어요. 따로 근데 분리를 해서 외웁니다. 전엽에서는 생장호르몬, 갑상선 자극호르몬, 부신 겉질 자극호르몬이 나오고요. 후엽에서는 항이뇨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이자에서 인슐린 나오고, 혈당량 감소, 글루카곤 혈당량 증가. 중학교 때 나오죠, 이런 것도. 갑상샘에서는, 갑상샘인데, 여기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나와, 뇌하수체 전엽에서.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갑상색을 자극하면 티록신이 나옵니다. 근데 티록신이 뭐 하느냐면 세포 호흡을 촉진하는 애입니다. 근데 갑상샘에서 칼시토닌이라고 하는 게 나와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고, 갑상샘이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은
점점 이렇게 부갑상샘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파라토르몬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칼슘 이온 농도 증가시켜준다. 부신은 신장 윗부분이고, 이 신장 윗부분을 이것도 이렇게 잘라보면 겉질이랑 속질이 또 따로 있습니다. 겉질에서는 당질 코르티코이드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콩팥에서 나트륨 제흡수 촉진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혈당량 증가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노르에피네프린이나 하는 일은 똑같아요, 사실. 근데 노르에피네프린은 이제 활성화되면 에피네프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드레날린 역할을 하는 거죠. 아니요, 다음 주부터인데, 근데 3시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생명과학 이거 끝내려면은 3시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과학 시간 1시간 정도 요때 생명과학 이게 쓰겠습니다. 정소에서는 이제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이 2차 성징 발현하는 거고, 난소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여성의 2차 성징 발현하는 거고, 프로게스테론은 배란이나 이제 임신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임신 시 자궁 내벽 두껍게 유지한다. 이런 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전부 다 외울 수밖에 없고요. 너무 많은데, 뇌하수체 전엽은 생장 호르몬, 갑상센 자극 호르몬은 적어도 아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렇게 잘은 안 나와요. 생명과학 1 할 때도. 이 2개는 꼭 아셔야 되고, 전엽이다, 전엽. 후엽에서는 항인효 호르몬, 항인효 호르몬, 요 3가지는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그렇게 다른 책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뇌하수체 전엽에서 생장 호르몬, 갑상센 자극 호르몬, 후엽에서는 항인효 호르몬, 이렇게. 항인효 호르몬은 이제 콩팥에 가서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죠. 수분의 재흡수 촉진. 그러면은 이제 수분이 재흡수가 많이 되면은 오줌량이 줄어드는 거죠. 항이뇨, 이뇨작용을 막는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갑상샘에서는 티록신, 뭐 요거만 알아도 됩니다. 요런 거는 그렇게 잘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티록신은 세포호흡 물질 대사 촉진한다. 부신은 부신 속질에서 아드레날린 나온다. 에피네프린 나온다. 에피네프린은 간에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하여 혈당량을 증가시키고 심장박동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까지는 뭐 잘 안 나오고요. 요거 읽어두면 좋고, 뭐 나중에 의사 되고 이럴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도. 그 다음에 이자에는 이자섬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이렇게 섬처럼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뚝뚝뚝 섬처럼 있어요. 이렇게 섬처럼. 섬이 이제 우리나라 말인 거지, 이자섬. 뭐 이거 랑게르 한섬이라고 하는데, 랑게르 한섬, 이자섬이라고 용어로 바꿨구나. 아무튼 이건 둘 다 아셔야 됩니다.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 베타 세포에서는 인슐린. 글루카곤은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분해해 혈당량 증가. 인슐린은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저장. 그 다음에 포도당 흡수, 세포로 흡수. 아무튼 그렇게 해서 뭐해? 혈당량을 감소시켜주죠. 인슐린. 요거는 잘은 안 나옵니다. 이거는. 근데 아무튼 남자는 테스토스테론, 여자는 에스트로겐. 요거는 이제 임신이랑 관련된 거고요. 항상성은 원래 상태 유지하는 건데, 음성 피드백이 생깁니다. 음성 피드백과 양성 피드백이 있는데, 음성 피드백은 뭐 그 작용이 과하게 되면 그거를 이제 억제시켜주는 방향으로 피드백이 일어나는 거고요. 양성 피드백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거를 강화시켜줍니다. 강화시켜줘요. 뭐 그런 게 뭐가 있나 싶은데, 아무튼 이제 애를 낳을 때, 분만할 때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애가 이렇게 그
되게 신기한 일인데 하여튼 이 자궁이라는 게 되게 커져가지고 그 안에 애가 있는 거거든요. 애가 나와야 돼. 그러면 옥시토신이 분비가 돼. 그럼 자궁이 수축이 돼요. 이게 근육이 이게 수축이 됩니다. 애를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그런데 조금 몇 분 있으면 또 이게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은 간격이 짧아져가지고 분만이 되는 거야. 희한하죠. 그런 건 양성 피드백. 그거 빼고는 대부분 뭐야? 음성 피드백입니다. 뭐가 너무 강화가 되면 그거를 죽이는 거죠. 그런 건 음성 피드백. 이거는 더 강화시키는 건 양성 피드백. 그 다음에 기량작용은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요인이 함께 작용할 때 한쪽 요인이 촉진이 되면 다른 하나는 억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는데 글루카곤도 많이 분비된다. 이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글루카곤 조금 분비되고 이런 식으로 기량작용이 있다. 자, 음성 피드백 중에 이제 티록신 분비 조절, 중학교 때도 다 나오는 건데, 이게 더 복잡한 게 요런 게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TRH라고 하는 호르몬, 시상하부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니까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 얘인데 TSH, 이거를 방출하라고 신호를 보내는 호르몬이 나와요. TRH라고.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냥 요거만 배우는데 TRH가 나와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갑상샘에서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야. 그래서 만약에 티록신이 너무 많이 나온다. 그럼 일로 가가지고 얘를 줄여. 얘가 줄어들어. 그럼 얘가 줄어들어. 그쵸? 요렇게 피드백, 음성 피드백이 일어난다는 거지. 이해하시죠? 근데 원래 티록신은 아이오딘이 사실 필요해요. 만드는데 티록신을 만들 때 아이오딘이 필요합니다. 그 미역이나 김 같은 거 자꾸 먹어야 돼요. 먹기 싫어도 거기 아이오딘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뭐 몽골 지방에 산다던가 이렇게 내륙 지방에 살아 그러면은 아이오딘이 별로 없어요. 미역 같은 거 못 먹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면 티록신이 적어. 그러면은 얘네가 티록신이 적으니까 얘가 많이 나와요. 얘가 많이 나오니까 얘가 많이 나와요. 그러면 갑상선이 자극을 해요. 근데 그런데도 티록신을 못 만들어. 왜냐면 아이오딘이 없으니까. 그러면 계속 자극을 하는 거야, 갑상샘을.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렇게 돼. 여기 갑상선이 이렇게 사진이 있던데. 없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갑상선이 여기 있는 게 부어, 이렇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지. 미역 같은 거 잘 드시고, 김도 많이 드시고요. 이런 이제 음성 피드백이 있다. 그래서 혈당량을 조절해야 될 때 밥 먹고 난 다음에 혈당량이 증가됐겠죠? 그럼 그게 이제 간내가 시상하부는 간내지. 간내가 감지를 해요. 아, 혈당량이 증가됐구나. 그러면 일단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베타 세포는 인슐린이 분비하는 애거든요. 그래서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세포에서 포도당을 흡수시키고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해서 저장합니다. 그럼 혈당량 감소하겠지?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밥 먹고 좀 지났어요. 운동도 막 했어요. 그럼 혈당량이 감소됐겠죠? 포도당을 막 쓰니까. 그러면 다시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되면서 요거는 신경이지, 신경. 그래서 얘가 부신 속질에서는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알파세포에서는 글루카곤. 근데 둘 다 하는 일이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꾸는 일을 합니다. 둘 다. 혈당량 증가시켜주죠. 요런 이제 피드백이 있다. 완전히 외우는 거는 나중에 이제 시험 볼 때쯤 외우시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추울 때 간내가 이제 감지를 합니다. 체온을. 그러면 이제 체온을 높여야 되는데 TRH가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TSH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입니다. 그럼 티록신이 나와요. 그러면은 세포호흡 물질에서 촉진해요. 그러면 에너지가 많이 나와. 네, 그런 그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되면은 에피네프린도 혈당량 증가시켜주는 애거든요. 혈당량 증가시켜줘가지고 물질 대사 촉진하고요. 그럼 체온 상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이거는 신경이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시켜요. 이 혈관이 있는데 혈관 수축시켜요. 피가 잘 안 흐르게 해. 그러면은 이게 입술이 파래져. 피가 잘 안 흘러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냐면 열이 발산되는 양을 감소시켜줍니다. 열이 빠져나가는 걸 감소시켜주는 거죠. 더울 때는 이게 감소, 그래서 열 발생량 감소, 그 다음에 교감신경의 작용 완화시켜가지고 혈관 확장돼. 피가 많이 흘러. 그럼 볼이 빨개지거나 이래. 뭐 땀 분비 증가 이런 거는 신경에 의한 작용이다. 넘어갈게요. 삼투압 조절도 있는데 삼투압 조절은 결국에 체액의 농도 조절입니다. 삼투압은 체액의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래도 하다 나와 있으니까. 삼투압이 만약에 증가됐다 이 소리가 뭐냐면 피가 너무 진한 거야. 농도가 너무 진한 거예요. 그러면은 뇌하수체 후엽에서 항이뇨 호르몬을 증가를 시켜주면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해. 그러면 체내에 수분의 양을 많아지게 해야지 농도가 조금 이렇게 옅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액의 농도가 조절이 되는 겁니다. 삼투압이 증가됐다라는 건 농도가 증가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물을 너무 많이 마셨어요. 물이 너무 많네. 그러면은 ADH를 감소시켜주면 수분의 재흡수를 안 해. 오줌으로 다 나가. 그럼 수분을 재흡수 안 했기 때문에 다시 삼투압이 증가됩니다. 왜냐면 물이 많이 빠져나갔으니까. 그런 조절 작용이 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질환들이 있다. 거인증은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고, 외소증은 적게 나오는 거고, 말단 비대증은 성장이 끝난 후, 그러니까 뭐 청소년 시기 이후에도 계속 나와. 그러면 뭐 키가 자라는 것보다도 말단, 얼굴이나 손, 팔, 뭐 이런 말단 부위가 커져요. 원래 다 자라다 말아야 되는데 이런 데가 막 이렇게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얼굴이 되게 좀 이렇게 약간 좀 변해요. 이제 말단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갑상선기능 항진증과 갑상선기능 저하증이 있고, 당뇨병 1형, 2형이 있는데 1형은 진짜로 인슐린이 부족해가지고 인슐린이 부족. 근데 2형은 인슐린은 나오는데 비만이 원인이야. 비만이 원인이 돼서 인슐린의 표적 세포인 체세포나 간세포가 인슐린의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무 당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만 때문에 생기는 건 2형 당뇨고, 원래 선천적으로 생기거나 뭐 이런 진짜 질병에 의한 거는 1형 당뇨입니다. 주로 소아 때 발생합니다. 됐지요? 넘어갈게요. 아이고 너무 바쁘네. 개념 기본까지, 개념 기본 같이 할게요. 같이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자, 호르몬에 대한 설명. 미량으로 생리작용 조절하는 거 맞습니다. 뭐 막 대량 분비되고 그런 건 아니야. 미량으로 분비되는 거야. 내분비샘에서 생성되어 분비되는 거 맞고요. 특정 세포나 기관에서만, 표적 기관에서만 기능하고, 분비관이 있는 거는, 그런 거는 이제 외분비샘입니다. 외분비샘. 내분비샘은 분비관 따로 없어요. 그냥 혈관에다 뿌리는 거고, 호르몬은 신경계보다 신호 전달이 느리죠. 느리고 작용 범위 넓으며 효과가 지속적이다.
자, 아이오딘은 함유한 호르몬을 분비한다. 티록신인데 아이오딘 함유한 거는. 아 근데 이걸 봐야겠네. 뇌하수체 여기가 A가 전엽이고요. A가 전엽. 아 요건 아니구나. 일단 이건 후엽. 이거 써놔주시고. 아, 티록신은 이제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기 때문에 C 갑상샘 쓰면 되겠다. 일단 그 다음에 콩팥에 작용하는 항인 호르몬은 뇌하수체 후엽 B입니다. B. 뇌하수체 후엽. 간에 작용한다. 혈당량을 낮추는 호르몬을 분비한다. 인슐린이죠. 인슐린. 아 그거 쓰는 게 아니네. 부신. 이자. 자, 과다 분비되면 거인증 일으킨다. 예, 생장 호르몬인데 A인데 A. 뇌하수체 전엽. 그죠?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음성 피드백이라고 해요. 갑상샘을 제거할 경우 TSH 분비량은 증가하고요. 티록신은 감소하죠. 제거했으니까. 갑상샘을 제거하면 티록신은 적어지고, 적어지면 TSH가 많이 나오는데 뭐 요런 식으로 되죠. TSH를 혈관에 주사하면 TRH와 티록신 분비량 어떻게 되냐. 일단 TSH가 혈관에 분비가 되면은 티록신은 증가를 하죠. 근데 얘가 증가했으니까 TRH는 어떻게 될까요? 이거 감소해야 돼. 감소. 음성 피드백이 되니까 순서가 중요한데 이렇게 되는 거다. TRH, TSH, 티록신인데 얘가 많아졌어. 그럼 얘는 많아져. 그럼 얘가 많아져. 그럼 얘는 어떻게 돼? 감소해야 되는 거지. 맞죠? 요쪽 방향으로 가야 돼. 요쪽 방향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베타 세포는 인슐린, 뭐 배인상처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데 아무튼 베타 세포 인슐린, 알파 세포 글루카곤. 자, 알파 세포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촉진하는 자율신경의 종류는 무엇이냐? 네, 인슐린이 증가가 되는 거는 알파 세포구나. 미안. 글루카곤이 증가되는 거는 혈당량을 증가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 혈당량을 감소시켜 주는 게 부교감신경. 분비량이 부족할 때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는 호르몬은 A입니다. A. 인슐린이 적으면은 이제 너무 많아져요. 혈액의 혈당량이 증가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소변에 포도당이 섞여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낮을 때 분비가 촉진된다. 인슐린을 주사했더니 인슐린 자 읽어보고 갈게요. 인슐린 주사하는 시간에 따른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의 농도를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얘를 주사했는데 이게 조금 시간 지나서 그렇구나. 여기 바로 나온 건 아니고 여기 조금 한 30분은 넘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얘도. 아무튼 인슐린이 혈당량 낮춰가지고 그런 거죠. 글루카곤은 혈당량이 낮을 때 분비가 촉진되는 게 맞고요. 인슐린이 들어가면 혈당량이 낮아졌을 거 아니야? 그 낮아지면 얘가 분비가 된 거고, 에피네프린도 혈당량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글리코젠 합성이 아니에요. 분해에서 포도당 증가.
글루카곤과 에피네프린은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은 같은 기능이에요. 같은 기능. 그래서 얘네들은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얘네들하고 인슐린이 요렇게가 이제 기량적으로 작용하는 거야. 기량 작용을 하는 거야. 하나가 많이 나오면 하나가 적게 나오고. 네. 하여튼 이거 틀렸고요. 자, A는 그 세포 촉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내분비샘 A. 내분비샘 A는 부신 속질. 거기서 뭐 나오냐면 에피네프린 나옵니다. 에피네프린. 그런 애들은 혈당량 증가시켜주고, 에피네프린은 혈당량 증가시켜주고요. 티록신은 세포 호흡을 촉진합니다. 가에서 피부 근처, 가가 뭐냐면, 요때구나, 요때. 그 혈관이, 이거는 저온 자극이기 때문에 혈관을 수축을 시켜줘서요,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야지 열 발산량이 줄어들어요. 입술이 파래지는 게 이제 거기 피가 안 돌아서 그렇습니다. 네. 피가 돌면은 이제 열이 많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니까. 10번, 짠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네, 아니면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많이 흘렸어. 그러면은 물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럼 ADH 분비량은 증가가 되고, 그럼 오줌 생성량은 감소하는데, 아무튼 원인은 ADH가 분비가 증가가 되면 수분 재흡수 증가가 돼요. 그러면 오줌의 양이 감소하게 되죠. 수분은 재흡수를 많이 하니까. 11번, ADH 농도가 증가를 했고요. 네, 그런 거네. 자, 근데 요런 표를 볼 때 항상 X축 먼저 보는 거면 X축. 왜냐면 이제 X축의 원인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Y축이 만들어지는 거여서 X축 먼저 보는 거예요. 혈압이 높을 때 항이뇨 호르몬 분비 촉진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혈압이 높을 때 항이뇨 호르몬 분비가 뭐 많지 않잖아. 항이뇨 호르몬은 혈장 삼투압을 낮추는 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표만 보면은 만약 거꾸로 읽으시잖아?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왔네, 혈장 삼투압이 높네,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혈장 삼투압이 높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혈장 삼투압이 높아서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혈장 삼투압이 이게 낮출 거예요. X축 보고 Y축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맞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혈장 삼투압이 높으니까 항이뇨 호르몬 많이 나와가지고 이건 수분의 재흡수를 촉진하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혈장 삼투압이 낮아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간 1에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질수록 콩팥에서 수분 재흡수 촉진된다. 이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니까 X축 먼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2번, 그 다음에 1리터 물을 섭취했네. 그러면은 1과 2 구간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더 높은 구간은 2 구간이죠. 2 구간. 1 구간이야? 잠깐만. 오줌 생성량. 0이 여기군요. 그러니까 여기 0이라, 이 0은 Y축 0이네. 요때가
요때 물을 섭취한 거네요. 그러면은 요때는 항이뇨 호르몬이 적은 거죠. 왜냐하면 항이뇨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수분을 재흡수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1구간에서 항이뇨 호르몬이 요때 항이뇨 호르몬이 적어지는 겁니다. 얘는 뭐 정상이었겠지. 그래서 2구간과 3구간 중 혈장 삼투압이 더 높은 구간을 쓰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수분이 많이 오줌이 많이 나갔어요. 오줌이 많이 나가고 난 다음이야. 그러면 삼투압이 3구간에서 더 높은 거죠. 혈액이 더 농도가 진해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전면 좀 할게요.